식사 준비를 마친 미니 씨. 그런데 밥상이 둘로 나뉘었는데요. 남편과 첫째는 일반식, 미니 씨와 둘째는 다이어트식을 먹는다는데요. 다른 식구들은 일반식 먹어야 되고요. 저랑 이제 둘째 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단백질 위주, 야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첫째 아들은 날씬하네요. 딱 한 끼 이거 먹으면 다른 걸 안 먹어요. 근데 얘는 이거 먹고 돌아서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고 계속 달라요, 식성들이. 제가 시켜 먹자 하면 다이어트 하다가도 포기하고 먹는. 야채랑 이런 거 단백질은 100kg인 둘째와 50kg인 첫째, 확연히 다른 모습. 비만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30%라고 하는데요. 한창 외모에 민감한 사춘기에 자신을 닮아 살이 찐 것 같아 미니 씨는 미안해집니다. 20년째 다이어트 중이라는 주인공, 42세 주부 한민희 씨. 결혼 후 급격히 불어난 살로 비만의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고 아우. 이게 살을 빼야지. 아이고 그렇게 아프대. 아직 젊은데 아우. 30kg를 쪘어요. 근데 찌니까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뭐 골반에서부터 다리도 막 부으니까 발가락도 아프고 빼려고 걸으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게. 미니 씨에게 다이어트가 절실한 이유는 40대 초반임에도 멀쩡하던 몸이 급격히 망가지면서 견디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다이어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 17, 8년, 뭐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아니 많이 아프다니까요. 여기저기 아프다니까. 그게 큰 걱정이지. 나이도 많지 않는데 지금 여기저기 아프니까. 꽃다운 나이 20대는 패셔니스타로 불릴 만큼 날씬했던 미니 씨. 출산 후 무려 30kg이 넘게 증가하면서 미니 씨는 20년째 다이어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비만으로 인해 온몸 구석구석 찾아든 건강의 이상 징후들. 불어난 살로 인해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뻐근하고 관절 통증 또한 심각한 상태. 살을 빼려고 악착같이 운동에 매달려 보지만 체중은 늘고 있고 아픈 몸 때문에 그마저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한창 좋을 나이에 비만해진 몸. 갈수록 건강까지 나빠지고 있는 딸을 보면 친정어머니는 걱정이 앞섭니다. 맨날 검정색만 입고 남들처럼 그냥 진짜 이쁜 옷 그냥 색깔 있는 옷 입었으면 좋은데 항상 깜장백지 지 몸이 그렇다 보니까 쉬고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가더라고요. 예전엔 저도 그렇게 걸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한 번에 갔는데 딸이 건강한 모습을 다시 찾길 바라는 친정어머니의 마음. 다이어트와의 전쟁, 종착지는 있는 걸까요? 2시간여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미니 씨. 조금 지쳐 보이는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네요?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운동 조금 더 하고 올라가려고요.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살을 빼려는 미니 씨의 절실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건 평지를 걷는 것보다 1.5배의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니 씨 집인 15층까지 매일 걸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안 힘들면 안 되죠. 힘들어야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일단 살을 빼야 되고 살 빼서 좀 건강한 삶 살려고 좀 열심히 하려고요. 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할 정도로 다이어트가 절실한 미니 씨.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를 채찍질하는 자극제가 있다는데요. 다시 입고 싶어서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둔 옷이에요. 이게 55 사이즈예요. 팔 하나로 또 안 들어가는데? 안 돼요. 들어가지를 않네. 예전에 날씬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미니 씨. 무엇보다 살이 찌면서 생겨난 여러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뭐 여기저기 진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어깨 아프면 머리로 올라가요. 그러면 두통이 있고 두통이 있으면 또 어지러우니까 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는 속도 울렁거리고 노란물까지 토할 정도로 그렇게 토하다가 안 되겠어서 응급실 가기도 하고 그렇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생리 불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실제 비만으로 인한 자궁 내막증 발병률은 48%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미니 씨의 경우 복부의 피하 지방이 정상인보다 초과된 상태로 자궁에 혹이 생겨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살이 찌면서 골반 통증이 생겨 오래 걷거나 서 있기도 힘든데요. 부엌 일을 하려 해도 짓누르는 체중의 무게감으로 발바닥과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통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진통제 없으면 안 돼요. 골반도 아프고 제가 하체로 많이 찌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조금만 걸으면 또 아프고 여기저기 진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통제 안 먹으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러 종류의 진통제로 아픔을 견디는 미니 씨.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가 간절하다고 합니다. 먹으면 식욕이 억제된 데서 제가 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저기 많아요. 뭐 이것저것. 살 빼는 한약, 침, 보조식품까지 안 해본 방법이 없다는 미니 씨.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급격히 찌더라고요. 20kg 가까이 쪄서 임신 중독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임신성 고혈압으로도 불리는 임신 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 산모에게 나타나는 고혈압,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뜻하는데요. 4년 새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과 달리 20대에는 50kg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하며 날씬했던 미니 씨. 하지만 3남매를 출산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찌기를 반복한 겁니다. 안 좋은 식습관 많았죠. 과자 좋아하죠. 야식 좋아하죠. 특히 치킨 좋아하죠. 기름진 거 뭐. 꾸준히 운동하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꾼 미니 씨. 20년째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중은 요지부동. 무슨 연유인지 도무지 빠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빠지다가 정체기가 오는데 정체기에서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몸무게가. 근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젠간 빠지겠거니 하고. 식사 준비를 마친 미니 씨. 그런데 밥상이 둘로 나뉘었는데요. 남편과 첫째는 일반식, 미니 씨와 둘째는 다이어트식을 먹는다는데요. 다른 식구들은 일반식 먹어야 되고요. 저랑 이제 둘째 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단백질 위주, 야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첫째 아들은 날씬하네요. 딱 한 끼 이거 먹으면 다른 걸 안 먹어요. 근데 얘는 이거 먹고 돌아서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고 계속 달라요, 식성들이. 제가 시켜 먹자 하면 다이어트 하다가도 포기하고 먹는. 야채랑 이런 거 단백질은 100kg인 둘째와 50kg인 첫째, 확연히 다른 모습. 비만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30%라고 하는데요. 한창 외모에 민감할 사춘기에 자신을 닮아 살이 찐 것 같아 미니 씨는 미안해집니다. 100kg가 넘어서 빼야 돼요. 몇 킬로까지 지금 빼고 싶어요 혹시? 된다면 한 80kg까지는 빼고 싶어요. 식단은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 돼요? 따로따로 준비하기도 힘들고 힘들게 해야 되나? 날씬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지 뭐. 어쨌든 뭐 건강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니 옆에서 보는 남편은 안쓰럽습니다. 저보다 당사자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고 걱정이 되죠. 20년간 필사의 노력에도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니 씨.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만의 유병률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남자는 2명 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 성인 10명 중 3명의 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과거처럼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유병률은 남성, 여성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질환을 유발, 건강까지 위협해서 비만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비만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뇌졸중이라던가 또는 간과 담낭 질환과 같은 소화질환, 그뿐만 아니라 이 수명을 줄일 수도 있고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식도암, 신장암, 췌장암 등과 같은 이 다양한 유병률을 높이는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비만. 40대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10년 정도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번엔 40년간 다이어트에 사활을 걸었다는 주부가 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다는 양춘길 씨. 직장 다니는 큰딸을 대신해 손주를 봐주는데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우 어떡해. 조금만 내려서 놀아. 아우 허리야. 잠깐 손주를 앉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허리와 무릎은 심각한 상태. 앉았다 일어났다도 힘드는데 애를 들었다 놨다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요새는 좀 고달프더라고요. 과체중으로 인해 특히 무릎 쪽 통증은 견디기 힘들 정도라는 춘길 씨. 퇴행성 관절이 있어갖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갖고 보여줘봐요.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반바지 못 입죠. 그러니까 항상 긴 바지만 입고. 수술은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무릎. 비만으로 생기는 대표 질환 중 하나가 무릎 관절 통증인데요. 춘길 씨는 작년에 관절염 4기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습니다. 인공관절로 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아파요, 많이. 그래서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너무 아파갖고 애기 봐주기가 더 힘이 들죠. 옛날에는 이렇게 갖고 오다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다리가 됐었는데 지금 수술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쭉 펴졌어요. 그래도 남 보기에도 흉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진짜 흉했었거든요. 어떻게 비만이 관절을 악화시키는 걸까요? 근골격계 또 인공관절 또 무릎이 좋지 않거나 이런 발목이 좋지 않은 분들은 비만의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중을 감소를 해야 하중이 줄고 무릎도 좋아지시고 또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비만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과체중은 관절의 부담을 가속화해서 체중이 약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전해지는 하중은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리는 춘길 씨. 다한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밖을 워낙 좋아해갖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밖에는 못 데리고 나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놀았잖아요. 그치. 40년간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살은 빠지지 않고 몸과 마음의 병만 깊어집니다. 힘들다. 그치? 조금 이제 숨도 찬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 수술하고는 안 움직이다 보니까 살이 더 쪄서 그런지 허리도 더 많이 아프고 몸은 망가지고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혈액순환 장애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며 발이 퉁퉁 붓고 앉고 서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인데요. 점점 불어나는 뱃살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노화도 급격히 심해져 고통스럽다는 춘길 씨. 40년간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지만 번번이 체중 감량 실패로 자존감마저 무너지고 지쳐간다고 합니다. 조금 빠졌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질환이 악화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찾은 춘길 씨. 걷고 그러면 숨이 차고 그러더라고요. 소화는 잘 돼요? 네. 소화는 잘 되고 변도 괜찮으시고? 변을 잘 못 봐요. 변비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한 3, 4일에 한 번씩 보고요.
양충길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간의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간의 소견이 보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시기적인 거와 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뱃살을 빼는 관리를 해서 개선되게끔 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지방간 진단. 고도 비만으로 중성지방, 지방간 위험. 특히 만성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4배 초과로 심각한 상태.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질환을 유발하기에 방치하면 위험한데요. 만성염증은 이러한 염증 반응이 중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서요. 염증이 적절한 시기에 중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 염증이 오히려 몸을 서서히 장기적으로 파괴를 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질환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40년간 반복된 비만의 악순환. 그로 인해 무너져버린 몸. 오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체중계에 올라서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는 한 50, 한 7, 8 정도 나갔는데 지금 86이니까 거의 30kg 정도 쪘죠. 결혼 후 20년간 봉제 공장에서 미식일을 했던 충길 씨. 직장 생활을 하면서 4남매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할 정도로 삶의 무게는 버거웠습니다. 애가 넷이다 보니까 힘들어갖고 이제 혼자 벌어갖고 못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좀 얘기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집에 오면 애들 또 치다거리 시켜줘야 되고 하니까 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 몸 돌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살을 빼기 위해 식단 관리를 하며 노력 중입니다. 요새는 고기보다 채소 종류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채 종류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음대로 많이 안 되더라고요. 가급적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려는 충길 씨. 그런데 한 끼에 먹는 밥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밥 먹자. 지금은 큰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자신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손주를 봐주는 엄마에게 늘 죄송하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먹는 양은 안 많은 것 같은데 살이 자꾸 찌네요.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잖아 더 속상한 거죠. 그래도 엄마가 몸이 힘들면 안 되잖아. 그 이만큼만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 거지. 그렇게 조금만 먹으면 엄마 건강 나빠질까 봐 걱정돼. 이왕이면 건강하게 해서 좀 빠질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도 지키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년간 적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